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의 보안기술팀 리더를 맡고 있는 박형근 차장입니다. 오늘은 산막 보안 구축 지원을 위한 시큐리티 라이브러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이제 그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눠져 있고요. 파트 2는 레드햇에서 시큐어 리눅스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고요. 저는 이제 파트 1으로서 첫 번째 시큐어 유저 레포지토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시큐어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 혹은 버추어 뷰를 할 수 있는 메타 디렉토리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큐어 오소라이제이션 API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큐어 유저 레포지토리인데요. 시큐어 유저 레포지토리는 이제 LDAP을 말합니다. LDAP은 라이트웨이 디렉토리 어세서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사실은 이제 디렉토리라는 용어가 더 맞는데 이 LDAP이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더 유명해서 디렉토리 서버라는 그런 용어보다 이제 LDAP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시큐어 유저 레포지토리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많이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파일 형태를 이제 사용하시겠지만은, 그 유저 레포지토리 형태로서 이 두 가지 형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디렉토리를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제 개발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개발상의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개발상의 이점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디렉토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되면 뭐 인덱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토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 활동들을 이제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디렉토리 서버는 구조 자체가 계층적이기 때문에 일정 그 수준의 그런 퍼포먼스,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특히 이제 계층적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제 검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보다는 한 10배 정도 통상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와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리드라든가 서치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트랜잭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트랜잭션 기능은 이제 LDAP 버전 3 프로토콜에서 이제 표준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LDAP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디렉토리 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제 이 LDAP이라는 프로토콜을 개발단에서 보통 자바 베이스에서 이제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JNDI라고 하는 이런 표준 이제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보통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디렉토리의 또 하나의 장점은 단순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LDAP이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유저 레포지토리로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레디우스라든지 뭐 아니면 VPN의 어떤 그 사용자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유저 레포지토리 이런 것들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AP이라는 표준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구축할 때보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산을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 가능한 이제 그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때도 이제 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별도로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JNDA라고 하는 이제 표준, 그다음에 LDAP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C API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된 코드 자체도 이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제, 그다음에 참조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뭐 데이터의 변경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LDAP 자체는 이 LDAP 스스로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스키마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의 변경 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복제와 참조 이런 것도 확대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스턴스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진정 의미의 24365의 무정지 시스템, 무정지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쭉 도식을 해 보면은 이제 중앙에 이런 이제 디렉토리 서비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렉토리 서비스는 그 별도의 솔루션 없이 서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복제가 가능하고요. 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서로 간에 이제 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LDAP이라는 표준 프로토콜로 자체적으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구조의 토폴로지라든 뭐 하든 뭐 이것이 이제 다 제품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공한 그 기능들을 실제 중앙에서 이제 통합 관리도 이제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사용자 인증을 위한 다양한 그런 기능들, 예를 들면 이제 PKI, CAIRA는 이제 PKI 인프라죠. 그래서 PKI 인프라에서 이제 인증서를 저장하는 용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내에 사용자 저장소라든가 아니면 커스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ERP, HR 같은 시스템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이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HR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임직원 정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유닉스, 리눅스,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까지, 심지어는 윈도우즈까지도 이제 그 사용자 정보를 이제 통합해서 이 LDAP 서비스에서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정보에 관한해서는 데이터베이스보다도 굉장히 확장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변경사항이 생기더라도 동적으로 스키마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처럼 뭐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한다든가 데이터를 다시 재로딩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불편 없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트랜잭션 기반 네, 그럼 업데이트 한다든지 로그라든지 이러한 로그를 이제 적재하는 게 적합하고요. 이 LDAP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정보, 사용자 인포메이션을 저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이제 그런 기술이고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 비교는 했지만은 이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와 서치 관련된 이제 그러한 위주의 트랜잭션을 주로 처리하는데 이제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는 계층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트랜잭션 위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동사항이 많은 경우,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로그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록되는 정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디렉토리 서버를 쓰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IBM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컨버지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보는 이제 디렉토리 서버에 이제 보통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이런 패턴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 두 가지의 양쪽의 장점을 모두 채우는 형태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개발하실 때 단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개발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디렉토리 서비스를 활용해서 개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듯 합니다. IBM도 이제 그 LDAP 디렉토리 서비스, 디렉토리 서버를 이제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이제 IBM의 LDAP 서버의 그 정식 명칭은 IBM 티볼리 디렉토리 서버입니다. 그래서 LDAP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표준 디렉토리 서버고요. 그래서 오픈 스탠다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스탠다드를 지원하고 있고 인증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API도 이제 별도의 API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바에서 제공하는 JNDI를 활용한 소스라고 한다면은 소스의 변경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 쪽 사이트이긴 하지만 이 JNDI 요 스펙 사이트에서 관련된 그 자바 문서와 그 다음에 샘플 코드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확인하셔서 이 JNDI를 가지고 개발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C 언어 관련돼서는 제품 자체 내에서 C 클라이언트 SDK라고 하는 그런 그 툴킷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디플로잉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예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중앙에 이제 인증 디렉토리 서버를 이제 구축하시게 되면은 향후에는 이제 확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증 서비스를 이제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권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에 대한 굉장히 기초가 되는 인프라입니다. 기초가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서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 그죠? 데이터 동기화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골치가 많이 썩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요구사항이고요. 버추얼 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이제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이제 기술이 메타 디렉토리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메타 디렉토리는 일단은 통합 데이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개방형 구조의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인프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어떤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이 변경에 대한 동기화 부분을 용이하게 처리하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기술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액티브 디렉토리라든가 뭐 LDAP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파일, 그다음에 뭐 메인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패키지 여러 솔루션, 이들 간의 정보를 이제 서로 이제 그 동기화하고 처리를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이제 메타 디렉토리 솔루션이고요. 근데 이제 그 유사한 솔루션을 보면 이제 EI 관련된 솔루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E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이제 커넥터 개발을 또 별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EI 구축하기 위한 그 개발 공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요. 메타 디렉토리는 이제 프리빌트된 이제 그런 구성과 프리빌트된 어댑터를 가지고 단순히 컴퓨게이션만으로 이런 동기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 디렉토리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별칭을 붙일 때 라이트웨이트 그 EI, 그래서 뭐 LEI다 뭐 이런 식으로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EI랑 똑같은 건 아니고요. 분명히 EI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 따로 있고 메타 디렉토리가 이제 필요한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메타 디렉토리 구현하는 거는 이렇게 대용량이 않은,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이 동기화의 복잡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요구되는 이제 그런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메타 디렉토리 그 솔루션의 컴포넌트를 보면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그 이벤트에 관련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을 받는 이제 서버 컴포넌트,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제 커넥터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이제 어셈블리 라인,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동기화하는 이제 아웃풋을 내는 이제 그런 그 커넥터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파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커넥터라는 건 이제 프리빌트된 이제 그러한 그 대상 시스템과 연결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고요. 중간에 비즈니스 로직은 기본적으로 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서는 굉장히 다양한 파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디렉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IBM의 그 솔루션 이름은 IBM 티볼리 디렉토리 인테그레이터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이 갖고 있는 그 커넥터나 이제 그 서버, 그다음에 파서, 이런 모듈들에 대한 그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넥터의 그 요소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LDAP,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할 수 있는 JDBC, 그다음에 여러 자바 API. 자바 API는 이제 다양한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NDI, JMS, JMX, 여러 가지 Q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원하고 있고요. OS 같은 경우에는 OS의 그 계정 데이터, 그래서 OS의 그
아이디, 패스워드, 그룹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든지 FTP, SNMP, TCP 다양한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어플리케이션들, 뭐 셉이라든지 도미노, 뭐 이런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뭐 IBM의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파일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파일을 지원하고 있고, 뒷장에서 어떤 파스워드들이 제공이 가능한지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TTP, 클라이언트 HTTP 서버,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해서 뭐 DSML이라든가 뭐 소프 방식의 통신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SNMP, 그 다음에 뭐 스크립트 기반 FTP,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서 부분은 이제 파일 시스템을 이제 대상으로 할 경우요. 이제 어떤 파일 시스템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CSV에서 이제 보통 엑셀에 이제 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텍스트 포맷이죠. 그래서 CSV라든지 뭐 DSML,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픽스된 형태, 예를 들면 이제 그 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띄어쓰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정교화된 형태로 이제 구조화된 이제 그런 파일들, 그 다음에 이제 HTML 파일들, 그 다음에 이제 LDIF,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씩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라인 리더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고요. SOAP, SPML, 뭐 스크립트, 뭐 심플한 이제 그 포맷의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XML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파서나 커넥터들은 이제 제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레고 블록 짜듯이 해서 이제 파일 커넥터를 이제 붙여놓고 CSV 파서와 XML 파서를 붙여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CSV 파일을 XML 파일로 변환하는 이런 간단한 데이터 동기화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품 내에서 이런 동기화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별도로 하나하나씩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개발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이 자체 구사한 것이 하나의 어셋이 됩니다. 어셋이 돼서 실제 다른 프로젝트에 다시 재활용이 된다거나 함으로 통해서 굉장히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Secure Authorization API인데요. Secure Authorization API는 사실 표준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 있고요. 그래서 ISO 10181-3 권한 통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 통제 모델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은 컴포넌트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리소스 매니저 및 폴리시 인포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책을 강제화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이고요. 보통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될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어떤 이제 보안 솔루션, 보통 이제 접근 통제하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강제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권한이 뭔지를 권한 판단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판단에 대한 오소라이제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여기서 서비스를 받아서 예를 들면 권한이 true냐, 권한이 false냐에 따라서 실제 이 다음 액션, 뭐 요청을 이제 패스를 한다든지 요청을 드랍을 한다든지 하는 액션들이 이제 이 폴리시 인포스에서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로 그 요청하고자 하는 자원, 리소스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리소스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권한을 판단하는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은, 권한이 실제 저장되는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권한 DB. 그래서 권한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사용자가 처음에 리퀘스트를 합니다. 뭘 리퀘스트 하냐면, 리소스를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리소스를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폴리시 인포서에서는 이 사용자가 이 리소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권한 서비스에 물어보게 되겠고요. 권한 서비스에서는 이제 이 권한 DB를 통해서 이 DB의 쿼리를 통해서
권한을 확인을 합니다. 권한을 확인하고, 권한을 확인해서 이제 이 사용자에게 이 리소스 신청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true냐 false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false면은 그냥 리퀘스트를 드랍을 하겠죠. 리퀘스트를 이제 드랍을 합니다. 드랍을 하고, 만약에 이제 true면은 이제 실제 이 리소스에 요청을 보내서 리소스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사용자한테 리스폰스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이 권한 통제 모델, 권한 관리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ISO 10181-3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이제 모든 그 접근 통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뭐 등등의 모든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나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IBM의 이제 Secure Authorization API도 마찬가지로 ISO 10181-3에 근거해서 이제 API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이제 Policy Enforcer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BM의 그 Secure Gateway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게이트웨이도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thoriz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IBM Tivoli Access Manager for e-Business 라고 하는 제품의 Authorization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한을 저장하는 부분은 IBM Tivoli Access Manager for e-Business Policy Server라는 그런 그 컴포넌트에서 이 권한을 DB를 관리하고 생성하고 유지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인프라와 이런 표준을 가지고 이제 Secure Authorization API를 이제 제공을 IBM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API 샘플이고요. 이게 제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구성한 그런 제공하는 API는 아닙니다. 그래서 IBM이 제공하는 Authorization API를 가지고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API를 이제 다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 표준화를 한 거죠. 개발 표준화. 권한에 대해서 개발 표준화를 한 겁니다. 개발 표준화. 그래서 실제 그 기업 내에서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이 각각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API를 가지고 이제 개발하시게 되면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권한 관리라는 부분이라든가 권한을 이제 개발해야 될 때 어떤 보안 요구사항, 보안 고려사항이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똑같은 수준의 그런 보안 관리 체계, 그 다음에 그 권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이제 그 API를 통해서 이제 그 보안 개발의 표준화를 이제 실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사용자 유저 레파지토리는 이제 LDAP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LDAP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유저 레파지토리를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권한 체계, 그죠? 표준 권한 체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자 정보, 사용자 그룹 정보, 권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 담당자들이 공통 모듈에서 이 권한에 대한 그런 표준 API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개발을 하게 되고 각각 컴포넌트 개발할 때에도 그 권한 그 관련된 정보들을 그 개별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중앙에 있던 어떤 사용자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룹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권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이 공통 서비스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개발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도 똑같은 체계, 그다음에 똑같은 보안 수준, 그다음에 중앙 집중적인 관리, 그다음에 감사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보안 개발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그 보안 제품들, 그다음에 보안 개발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이제 제공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셔야 이제 그 기업의 이제 그 보안 표준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보안 수준, 산출물의 그런 퀄리티, 품질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